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오늘 9시부터 사실은 정리매매 ABC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 설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딜레이가 되어서 지금 10시가 됐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짧게 요약해서 최대한 40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보통은 제가 이게 1시간짜리 강의거든요. 원래는 제가 정리매매나 장외매매를 주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보통은 이제 1시간이나 50분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그건 이제 중간에 한 10분 가까이 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를 생략을 하면은 뭐 30분 정도에도 끝낼 수도 있어요, 빠르면. 일단은 요약적으로 좀 시간이 늦었으니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다음 기회에 또 계속 살을 붙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가능하니까. 일단은 오늘 네이버 실검 1위를 한동안 유지를 했던, 이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이 네이버 1위를 차지한다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음, 그 얼마 전에 핫했던 HLB, 신라젠 등도 1위를 찍고 유지를 하기는 어려웠어요. 네이버는 진짜, 왜냐면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 검색어를 일으킨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극히 일부의 투자자들이 검색을 해봤자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관심 없어 하면 끝 아니에요.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테크놀로지가 오늘 실검이 10위 하더니 7위, 6위, 5위, 4위, 3위, 2위, 1위를 하고 한동안 유지를 했어요. 엄청난 이슈거리가 된 겁니다. 이제 상장 폐지를 하는 작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 왜 그랬냐 봤더니 오늘 장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700%에 가까운 폭등을 만들고 있었고, 그 중간에 한 200% 정도 올라갈 때부터 실검에 등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 400%가 넘어간 이 시점에서는 정말 이게 있는지도 몰랐던, 오늘 정리매매를 진행하는지도 몰랐던, 심지어 정리매매가 뭔지 모르는 투자자조차도, 혹은 주식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네이버 실검을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점이 여기에요. 즉 이거 뭐야, 한 300% 이상, 1920원이 273%니까 300% 이상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여기서 대거 또 진입을 하기 시작했겠죠. 와, 이거 계속 가네, 이거 1000% 가고 뭐 10,000원 가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베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래서 굉장히 오늘 핫 이슈가 된 경우인데, 과연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폭등을 보인 거는 이제 4년 만에 제가 보는 거예요. 4년 만에. 기존에 이제 2015년도에 평산 차업, 종목 이름 특이하죠? KDR이라는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될 때 2,000원 정도에서 최고가 14,000원을 단숨에 찍어버리는 기록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전에 전날은 1,000원대였을 거예요 아마. 엄청난 폭등을 일으켰고, 이게 두 번째 날에 나왔던 거고, 두 번째 날 14,000원을 찍고 바로 다음 개인들이 14,000원에 엄청나게 많이 산 다음에 다음 목가는 8,000원인가 그랬습니다. 뚝 떨어졌다는 거죠. 14,000원에 산 사람은 순식간에 주당 6,000원을 단 30분 만에 날린 거예요. 날린 거. 오늘은
500원대에서 시작해서 4,050원까지 9배, 8배 이상 급등을 한 다음에 8배 정도를 급등한 다음에 다음 호가가 1,900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즉 4,050원에 달려든 사람들은 30분 만에 약 55% 정도인가요? 그 정도의 손실을 기록을 했겠죠. 물론 뭐 살짝 반등은 했지만 어쨌든 이런 폭탄을 안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덜했지만 2017년 1월인가 2월쯤에 프리젠이라는 기업이 5년 동안 거래 정지 끝에 정리 매매를 해서 1,300원인가 1,200원인가 시작해서 8,200원까지 그것도 둘째 날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2019년 12월에 와서야 제이테크놀로지 구 마제스타가 이렇게 500원대, 600원대 시작해서 4,050원을 찍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정말 드문드문 있는 일이죠. 그냥 얼추 대충만 봐도 2년 평균 2년에 한 번씩 뭐 요 정도 폭등을 하는구나. 하나씩 그렇게 보이는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간중간 한 100% 정도짜리는 한두 번 더 끼어 있어요. 한 100%대 상승은 정리매매 때. 그런데 수많은 상장 폐지 종목 중에서 그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쪽박입니다. 심지어 지금 오늘 이렇게 이슈가 됐던 제이테크놀로지도 정리매매가 끝나는 7거래일 마지막 날에는 어차피 100원 정도대로 끝날 거예요. 뭐 100원도 안 될 수도 있고 뭐 많이 나오면 한 200원 정도 될 수도 있겠네. 어쨌든 결론은 거의 뭐 1, 200원 수준의 휴지에 가까운 단가로 마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외로 넘어갈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어쨌든 제이테크놀로지가 이랬다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과연 무슨 핫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다면은 오늘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대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30%가 상한가제도 상한가 한 개인데 어떻게 하루에 뭐 수백 %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비트코인인가요? 이런 질문부터 해가지고 정리매매가 뭔가요? 상장 폐지가 되면 다 정리매매를 하나요? 까지 여러 종류의 질문을 제가 오늘 받았는데 통합적으로 정리매매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를 전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단은 2년 전 정도까지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하면서 쓴 이제 PPT 자료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보완을 할 만한 사항은 이제 말로 해드릴 거예요. 오늘 제이테크놀로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 어쨌든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보이시나요? 이걸 치울게요.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정리매매의 기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매매는 일단은 상장 폐지를 하는 모든 종목에서 거쳐갑니다. 상장 폐지의 사유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요. 당연히 사유가 발생해야만 상장 폐지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횡령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 뭐 5년 연속 적자여가지고 거래 정지됐다가 이런 사유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거래 정지 기간 옛날에는 짧은 거래 정지 이후에 상패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1년간의 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그래서 정리매매가 되는 종목을 많이 발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데코엔이 오랜만에 정리매매하고 사실 몇 개 없었죠. 기억에 남는 상장 폐지 몇 개 없잖아요. 옛날보다 빈도수가 작아졌고 그 이유는 1년간의 유예를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상장 폐지 사유 발생한 종목들이 대부분 거래 정지 중에 있습니다.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되고, 그쵸? 사유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는 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지금 상장 폐지하기 싫어. 근데 어떻게 실적이 안 나고 막 문제가 발생했어. 근데 왠지 뭔가 회사에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의 신청을 좀 해야겠어. 이거 좀 잘못됐다. 이거 너네들이 너무 과하게 평가했고 우리는 이러이러 해가지고 상장 폐지 지금 되는 게 부당하다. 다시 심사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일단은 한 번은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장 폐지 결정으로 갑니다. 이 구간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정리매매 하는 시간이 공시가 되면 이제 이때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시작하고 상장 폐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정리매매란 진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에 마지막 7거래일간 주어지는 주식 처분의 기회입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고 내가 예를 들어 이거 제이테크놀로지도 한 7,000원에 샀어요. 7,000원에 원래는 이제 7,000원 정도 단가를 보였으니까 이게 감자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보여지는 걸로 7,000원이야. 7,000원에 샀는데 상장 폐지가 돼서 그냥 휴지가 돼. 그냥 내가 좋은 가격에 팔 기회도 없이 그냥 0이 됐어요. 그 억울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마지막에 주식 처분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방법은 30분 단위의 동시호가 매매로 진행을 하고요. 기본 이론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장 폐지 참 마음이 아프죠. 상장 폐지라는 건 이제 주식시장에서 신규 상장과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요즘에는 좀 신규 상장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 상장 폐지를 좀 더 쉽게 하는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었어요. 2년 전부터. 그래서 쉬운 상패, 쉬운 상장으로 가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거는 바꿔야 돼요. 이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는 어떻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서히 좀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유예 기간을 좀 길게 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상폐 안 되고 1년 동안 유예 기간,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건 이제 최근에 바뀐 룰입니다. 자, 상장 폐지를 일단 간단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규정이 좀 까다로워서 신규로 바뀌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피하기 어려워졌어요. 정말 피하기 어려워졌고 다 피한다고 한들 뭐 갑작스러운 횡령이나 뭐 갑작스러운 악재에 꼼짝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최대한 노력은 해야죠. 피하려고. 시즌이 되면 특히나 2월 정도 1, 2월 내년 연초가 되면은 일단 피해주는 그런 노력은 해줘야 됩니다. 그 전에는 좀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 특별하게 건드릴 필요가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 재무제표 마지막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연초가 되면은 조심은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어떤 걸 조심을 해줘야 되는지는 제가 매년 상장 폐지 후보 종목을 리스트에서 한 100종목 정도를 뽑아서 보내드리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그거를 확인하셔서 그 종목은 개인적으로라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연말에서부터 연초에 전체 종목을 2,400개 상장 전체 종목을 다 한번 살펴보고 리스트를 또 뽑을 겁니다. 그 종목들은 매매하는데 앞으로 조심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일단은 뭐 차트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는 뭐 질문도 많았기 때문에 간단히 뭐 이런 그런 흐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차트를 띄워드린 건데 사실은 이건 옛날에는 참고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또 어느 정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많이 터진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불꽃쇼를 뭐 튀겨준 것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뭐 240선이나 301선을 장기간 하회하면서 대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진 위치에서 계속 하회하는, 꾸준히 그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약간 2년 전 정도까지는 정말 많이 맞았는데 최근에는 또 요게 맞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이것보다 더 긴 장기 이평선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약 480일 선을 활용을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마지막 불꽃을 튀기고, 이 인테그레이티드 에너지, 옛날 전기차 종목인데 강남구에 조그만한 사무실 하나 갖고, 건물이었나 하여튼 조그만한 곳에서 영업을 하던 전기차 쪽의 테마를 탄 회사인데, 결국엔 이렇게 불꽃 슈팅을 하고, 이게 테슬라랑 뭘 한다고 했었던 뭐 그런 찌라시가 많이 돌았거든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투매를 마지막에 기록을 하더니 결국에는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패로 간 이런 사례입니다. 거의 뭐 최대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고, 장기간 장기 이평선 밑에서 놀다가 마지막 불꽃쇼를 해 먹고 끝난 거죠. 그쵸? 완전히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계속, 이게 1999년 2000년도예요. 완전한 대박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정리를 처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의견 거절, 2017년 3월 29일, 즉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1, 2월. 왜 1, 2월이냐? 먼저 조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3월 달에 보통 거래 정지가 많이 됩니다. 그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견 거절을 받아오면 거래 정지예요. 여유가 조금 있게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1월도 괜찮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2월 정도부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낌새가 다 나옵니다. 어쨌든 상장 폐지를 피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뽑을 때도 방송을 켜고 하나하나씩 같이 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정리매매는 무조건 폭등으로 가냐? 라는 얘기부터 다시 정리매매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J테크놀로지 어땠어요? 다들 뭐 구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보시면 오늘 정말, 이 보시면은, 자, 570원, 694원, 618원, 750원, 927원, 1155원, 이게 30분마다 가격이 이렇게 변해요. 무슨 비트코인도 이렇게는 안 변할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뚝뚝 끊어서 폭등을 합니다. 연속 선상에 있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꺾이면 팔기도 어려워져요.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연속 선상에 있는 매매를 하면 중간에 내가 팔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30분, 아까 전에 30분 단위로 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30분 단위로 체결이 되면 뭔가 내가 연속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져요. 빨리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거야. 못 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J테크놀로지를 이제 제가 추가를 나중에 하겠죠. 자, 그 기존에 제가 이전에 나왔던 거 프리젠 이거는 이제 300%대에서 모두 수익을 마감을 했던 종목인데, 바로 직전 2년 전에 2017년 1, 2월에 했던 거고요. 이렇게 폭등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보시죠. 330% 반대로 일단 먼저 폭등 사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정리매매가 매력적인 이유는 짧은 시간에 정말 상상 초월하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리매매가 나오면 정매꾼들도 있는 거고, 정매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리매매만 기다려서 정리매매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12년인가 13년도 SY 코퍼레이션이라고 보면은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죠. 1원에서 전일 출발해서 최고 81,200원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81,200배 이론상, 그렇죠? 590, 지금 6만 원일 때 600만 %를 보였으니까 약 700, 대충 한 811만 12만 %를 보인 거죠. 최고가가 이론상, 그쵸? 엄청나잖아요. 전일 1원, 장외에서 1원에 거래되던 게 81,200원이었으니까. 지금 뭐 네이버에 숫자도 이게 써지지도 않아. 81,200배가 간 거 아니에요.
그쵸? 엄청 이건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역사적인 사례인 거고, 제가 요런 것들 때문에 정리매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보시면 오늘 아까 전에 제이테크놀로지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자, 요거죠. 시작 30분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어때요? 거래량은 당연히 이게 만원 단위가 적겠죠. 그쵸? 순식간에 이게 1원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는 7,000원에서 시작했고, 거래되기 전에 엄청나게 폭등을 한 겁니다. 중간에 81,200까지 갔다가 49,300원까지 갔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흐름이. 저도 보고 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나죠? 근데 돈이 작게 놀았다는 건 딱 느껴지시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폭등 사례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거고요. 첫날에 이렇게 장대, 초장대 양봉이 한번 드러났고, 매력적인 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나중에 또 재미 보는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드문드문 주식을 계속 한다면. 자, 정리매매는 과연 도박일까요? 그러면 이거 지금 도박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박일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뭐 약간의 도박성 요소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정리매매에서 도박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정리매매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 정리매매를 거의 하지 않았고, 재작년에 프리젠 정도 했고, 그 전에 몇 개를 이제 골라서 하긴 했어요. 평산차업 KDR 아까 전에 말씀드린 4년 전쯤에 대박 났던 거, 그것도 참여를 했었고, 올해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데코 애니가, 옛날 데코네티션 데코 애니가 정리매매를 하는데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쵸? 장중 방송 들으시는 분 다 아시죠?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제이테크놀로지가 정리매매를 하기 전날부터 이틀간 제이테크놀로지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니까 정리매매 종목 상장 폐지가 많이 돼도 거기서 콕콕 찝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정리매매를 하지 않고 그 중에서 할 만한 거를 골라본다는 거죠. 데코애니는 별로 재미를 못 봤죠. 데코애니는 사실상 찔끔 오르더니 7일까지 그냥 거의 재미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이걸로 뭐 수익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데코애니. 그러고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시하고 제이테크놀로지를 해야 된다. 이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자, 수많은 정리매매 종목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상장 폐지가 되는 건 계속 나올 테니까, 상장 폐지가 되면 그 전에 무조건 정리매매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나올 겁니다만, 그 중에서 선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죠? 선별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걸러내고 이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리매매에서 수익 낼 확률 자체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이걸 갑자기 그냥 제이테크놀로지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전에는 왜 관심을 안 가지고 이걸 왜 나누겠어요? 그렇죠? 종목을 찝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박인가요? 자, 이런 거, 이거 뭐죠? 고스톱, 섰다, 이런 거, 카지노, 카드, 포커, 스포츠 토토, 이거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하죠? 이런 지금 이 네 가지를, 이거 그냥 통틀어서 그냥 다 같이 그냥 도박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쵸? 이런 것들을 도박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냥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도박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들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뚜렷하게 있나요? 물론
물론 있어요. 누가 있죠? 타짜들. 타짜들은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쨌든 도박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요? 이건 뭐죠? 아이네스쿨 지금 룽투코리아예요. 지금 사명은 룽투코리아인데 예전에 아이네스쿨이 연점상을 마구마구 달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떨어질 때 이렇게 이 뭐야 설거지 파동이라고 하는데 하한가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하한가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 영화 작전에서 많이는 아니고 영화 작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우 박사가 설거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사장에서.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이거 분봉. 도박인가요? 주식에 이런 하한가에서 상한가하고 막 이런 난리를 치는 게 도박인가요? 누군가 그러면 도박을 컨트롤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도박적인 요소를 누군가 좀 제어하고 신이네요. 그러면 이 누군가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은 이 도박에 관여를 하는 엄청난 신적인 존재겠네요. 두 개가 다르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나오는 도박이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박이랑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주식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와 방법론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리매매도 주식의 일부라면 정리매매조차도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박적 요소가 극히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은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짜들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드라마 올인에서도 극중 이병헌이 포커에서 우승을 하는 것도 월드 챔피언 그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잘 하잖아요.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거는 확률 게임이라는 거예요. 도박적 요소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또가 1등이 당첨될 확률이 약 800만 분의 1이라서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리라는 희망을 거의 안 갖고 보통 사잖아요. 나 무조건 로또에 당첨될 거야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잖아요. 근데 만약에 로또가 1등에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완전 달라지겠죠? 확률 게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사실 없어요. 많이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러니까 요점은 정리매매도 도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너무나 작아서 1,500억짜리 종목을 움직이는 돈에 비해 정리매매가 되는 종목은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100억에서 500억 사이입니다. 작은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이 좀 더 붙기가 좋겠죠. 내가 돈이 막 30억 정도밖에 없어. 그러면 1,000억짜리 종목을 끌어올리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30억 정도로 떨어져 있는 정리매매 진행 중인 종목을 하려 하겠어요? 정말 작은 돈으로도 크게 큰 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엉덩이를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여기저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전국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네이버에 떠서 알아서 뒤늦게 타기도 하고 소문을 먼저 들어서 타기도 하고 혹은 순간적으로 꺾일 때 공포감에 못 이겨서 반토막이 나도 그냥 떨궈내기도 하고 거기서는 누군가는 어느 정도의 선수를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도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완전히 신이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사람. 내가 100억 있으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100억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오늘 40억인가부터 시작했어요. 그거 조절 못 하겠어요? 그냥 다 사들이면 다 사들일 수 있는 돈인데 지금 있는 주식을 모두 다 빨아들일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신이겠네요. 도박이랑 좀 다르다는 겁니다. 도박적 요소가 있어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확률은 어떻게 높입니까? 과연 어떻게 높여요? 지금 왜 다른 건 안 하고
J테크놀로지만 콕 집어가지고 해야 됐어요? 1년 동안 정리매매 관심 없다가 왜 J테크놀로지를 관심을 가졌죠?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몇 개가 더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8가지로 제가 나눠서 보통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조금 이제 정리매매가 뭔지 알고 정리매매는 폭등하는 것도 있고 대신에 반대로 폭락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이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열의 9은 폭락입니다. 그냥 재미없이 폭락이에요. 다 폭락인데 열의 열은 폭락으로 끝나는 건 맞는데 딱 몇 가지 빼고 자진상패가 그런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다 거의 다 열의 9 이상은 다 폭락으로 끝나는데 그 중에서도 열의 9은 재미없는 구간으로 그냥 계속 내리기만 하면서 끝납니다. 어쨌든 정리매매 성공 확률 높이기 하나씩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이 무슨 뜻이냐면 정리매매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요즘같이 주식시장 정말 더럽고 안 좋아. 정말 주변에 먹을 거 없어. 아, 돈이 있는데 대체 뭘 매매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도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정말 먹을 게 시장에 할 게 없어.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래대금 최고예요. 정말 매매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정말 시장이 안 좋고 맨날 뭐 내리기만 하고 이래요. 이럴 때 사람들은 핫한 걸 찾아다녀요. 오히려 작은 돈을 가진 사람, 돈을 좀 뭉텅이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오늘 뭐 할 거 없나? 찾다가 정리매매한대. 이거 시가총액 40억대인데 뭐 한번 이것저것 저기 삼성에서 뭐 카지노 인수한다 뭐 이런 재료도 있고 막 하네?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맥꾼들이 또 붙을 수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재미없었던 구간, 한동안 정리매매가 사람들에게 잊혀진 상태, 이것도 타이밍이죠. 맨날 정리매매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다가 하면은 내일도 정리매매하고 다음 주도 정리매매 하는데 뭐 꼭 얘가 꼭 얘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데 얘는 365일 세일을 해. 그러면은 꼭 오늘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죠. 내일 사도 되잖아요. 모레 사도 되잖아요. 급한 게 없어요. 그쵸? 그런데 백화점에서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오늘 반짝 이번 주 세일한대. 이번 주 연말 세일한대. 그럼 사람들이 와르르 몰리겠죠. 그쵸? 그거를 탐내고 있었던, 그거를 사고 싶어 했던, 그 옷을 사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마구마구 몰려들어서 물건을 동나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 가격을 올리는 거고, 그렇죠? 백화점이랑 가격 올리는 건 또 다른 거니까. 그런 원리예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리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정리매매를 안 하고 하나가 했는데 별로 재미없었어. 근데 다음번에 이렇게 재미있는 게 나왔어. 사람들이 많이 알려줬어. 그러면 다음 종목도 약간 그 영향을 받을 확률도 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타이밍에 속하는 요소겠죠. 왜? 사람들은 지금 기억에 J테크놀로지가 대박났고 이건 정리매매야. 그럼 다음 정리매매는 뭘까? 이걸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다음 정리매매를 찾아가지고 일정 확인하고 야, 돈 내가 한 100만원 이거 정리매매 하는데 좀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대기를 하면 그 자금이 몰리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요것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정지기간은 뭘까요? 타이밍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요즘은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거래 정지를 하죠. 1년 정도. 1년 이상. 근데 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J테크놀로지예요. 내가 J테크놀로지 9 마제스타 주주였어요. 이거 2년 전 정도에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2년 동안 거래 정지였어요. 2년 동안에 거래 정지가 있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2년 동안에 J테크놀로지 주주들은 뭘 하고 지낼까요?
뭘 하고 지낼까요? 2년 내내 J테크놀로지 언제 재개되냐? 재개되면 팔아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낼까요? 아니면 다른 매매를 하다가 정신없이 매매를 하다 혹은 아예 주식을 매매를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지내다가 혹은 해외 여행에 가 있거나 해외 연수를 가 있거나 갖가지 사유로 많은 투자자들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J테크놀로지의 속상함을 잊고 있겠죠. 점점. 안 그런가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감정이 무뎌져요. 처음에 충격이 점점 잊혀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처음에 거래 정지 쇼크야. 아, 내 종목이 거래 정지 당했어. 갑자기 상장 폐지 후보래. 아, 미치겠어. 그때 막 이것저것 알아봐요. 이거 살아날 수 있나요? 이거 거래 정지가 됐는데 어떡할까요? 여기저기 막 찾아 헤매요. 내 종목이 이렇게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까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쵸? 즉 J테크놀로지가 2년 동안 거래 정지가 되면서 무뎌진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오늘도 거래 정지고 내가 이거 있는 줄도 몰랐다. 다른 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럼 뭐예요? 말씀 처음에 들었던 게 뭐죠? 정리매매 기간은 뭐예요? 딱 7일입니다. 7거래일. 자, 수많은 투자자들, 수많은 주주들 중에서 이 7거래일 동안 이 7거래일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필 이 7거래일 동안 유럽에 가 있었고 미국에 가 있었고 해외에 가 있었어. 내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달 동안 일이 생겨가지고 매매를 못해. 이 7거래일조차도 내가 가진 종목이 정리매매되고 있는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개인 주주들 지금 정말 그런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뭐야, 정리매매 했었어? 이거 상폐됐네? 장애로 갔네? 이러고 말아요. 근데 옛날처럼 정지되고 일주일 뒤에 정리매매해요. 이러면 사람들이 잊혀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휴지될까봐 무서워해서 조금이라도 건지고 싶어. 정리매매돼서 이렇게 막 올라가. 아유, 빨리 팔아야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7거래를 놓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예요? 잠재 매물이 많아집니다. 언제요? 정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맞죠? 정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장롱 주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장롱 주식. 세력들은 컨트롤하기가 편하겠죠. 이들은 매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편하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전성 폭등이 나오기 쉽게 되는 겁니다. 정지기간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즉 길면 길수록 좋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가총액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무거운 종목 3천억짜리를 정맥꾼들이 30억을 가지고 컨트롤하기 쉽겠어요? 30억짜리를 30억 가지고 컨트롤하기 쉽겠어요? 말 다 했죠? 시가총액이 낮은 게 유리합니다. 지금 뭐 그런데 대부분의 정리매매 종목은 상장 폐지를 앞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정지 전에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100억에서 500억에서 정지돼서 80% 90% 떨어져서 시작하면 한 3, 40억 정도에서 거래를 형성합니다. J테크놀로지도 그랬고요. 한 3, 40억 선에서 40억 정도대에서 시가총액 형성해서 지금 끌고 올린 거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도 좀 특출 난다든가 그런 거를 조금 뽑아보면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 상장 폐지 사유. 어떤 사유로 과연 이게 거래 정지되고 상폐가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횡령을 해서 될 수도 있는 거고 5년 연속 영업 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근데 그 사유가 정말 황당한 사유도 많아요. 어떤 사유들이 많을까요? 뭐 지금 사실 J테크놀로지도 좀
솔직히 상패 안 될 줄 알았어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흑자 전환도 됐었고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약간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 중에서 제가 아까 전에 열의 9은 어차피 7일차에 휴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열의 하나도 아닌데 좀 더 작은 비율로 한 100의 하나 정도는 자진 상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진 상패는 상장 폐지가 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회사가 상장 폐지를 하고 싶어서 상장 폐지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주주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95% 이상 지분을 확보해서 지분 분산 미달 요건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이런 사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거 웨이포트, 옛날에 중국 기업 웨이포트 아세요? 웨이포트라는 기업이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매매 때 폭락이 잘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사가 사들이고자 하는 가격대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장외에서도 아직 미처 팔지 않은 분들 나한테 파세요 라고 비슷한 가격에서 계속 거래를 해줍니다. 사줍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이 7거래를 잊고 살았던 주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외에서라도 회사에서 다 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자진상패입니다. 자진상패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팔지 않아줘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고 하다가 포기하고 철회한 기업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아트라스 BX도 자진상패 몇 년 전에 했다가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아텍도 자진상패로 주식을 다 모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안 팔면 95%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보해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패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자진상패로 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 있는데 하나 있어요. 그 제가 나중에 지금 바이오 쪽에서 자진상패가 되는 거 하나 있거든요. 바이오가인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95% 확보해서 정리매매 되더라도 일정 부분 가격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유랑 연속성이 있는 내용인데 계속 기업을 할 수 있냐, 사업 유지가 되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것은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상폐가 되면 회사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단 회사가 없어지면 상폐는 돼야겠죠.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 이거 아시죠? 관계 보세요. 상폐가 된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상폐는 왜 되는 거예요? 아니요. 회사는 건재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진상폐인 회사는 튼튼할 수 있어요. 건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장 유지 조건에만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갤러리아, 그쵸? 엠모님 하나갤러리아가 지금 최근에 자진상폐 공시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정 가격에서 멈춰있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차트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계속 기업을 하고 있느냐, 사업 유지를 할 수 있느냐도 정리매매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상폐가 되더라도 회사는 멀쩡히 가보시면 돌아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선별 타겟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망하는 회사, 더 이상 없어진 회사는 휴지가 되겠죠. 한진해운 같은 거 파산해서 끝나는 회사들, 결국에는 12원으로 끝난 한진해운 같은 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회사가 없어져도 장외에서 거래는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측의 방어입니다. 자, 이거는 거래 정지가 된 구간에 이 거래 정지 부당하다,
고소를 하는 겁니다. 재판, 소송을 해요. 이거 거래정지 부당해. 거래소 다시 해줘. 소송을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소송전으로 가면 결정이 날 때까지 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선 이거 정말 상폐 안 시키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존재해요. 그러면 설령 사측의 방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매매를 하면서 상폐가 간다고 하더라도 얘 왜 이렇게 열심히 방어를 했을까요? 지켜야 될 물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수단을 쓸 수 있겠죠. 좋은 내용을 정리매매 중에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8번째로 연계해서 M&A 이슈라든지 재상장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뉴스를 내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기타 호재성 뉴스를 7거래란에 띄워서 최대한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번에도 JT에크놀로지 중간에 오늘 삼성의 카지노 인수, 옛날에 나온 거예요. 마제스타 카지노 인수를 찌라시로 뿌려대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시킨 거예요. 이런 이슈들은 사측의 방어와 연관 8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슈가 되는 것들은. 그 다음에 6번째 최대 주주입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최대 주주 이런 거죠. 자, 딱 대표적으로 2가지 예를 들게요. 한진해운 정말 망한 케이스입니다. 정리매매가. 그리고 오늘 JT에크놀로지. 한진해운의 주주 구성은 각종 채권단, 은행, 산업은행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채권단들, 은행, 뭐 연기금 등등. 그냥 이들은 상폐가 돼서 팔면 그만이에요. 회수를 하면 그만입니다. 주식수 회수하면 그만이에요. 팔아서. 내 돈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 돈으로 투자 일부 해놓은 거고, 얘가 없어지면 그냥 팔면 그만이에요. 즉 정리매매하는 7거래일 동안 사지 않고 팔기만 하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JT에크놀로지 주주 구성, 은행이나 채권단들 보이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컨소시엄, 무슨 어떤 연합, 조합, 이런 그 주주 구성을 간결하게 보이는 것들이 유리합니다. 그거는 이제 경험적인 측면이에요. 일단 지금 경험적인 측면이지만 설득력 있잖아요. 그냥 팔면 그만이에요. 이들은 직장인이에요. 그쵸? 여기 운용하는 사람들, 연기금 운용, 은행 운용원, 뭐 증권, 투자자문, 신탁, 투자 신탁 다 운용원 직장인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성과와 관련이 있겠지만 팔아야 되면 팔면 그만입니다. 그냥 가격이 어쨌든 그냥 없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 토대로 관리를 해주고 어떤 세력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주주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간결한 주주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유리하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자, 7번째, 이건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7번째, 회사 이름과 관심도. 이것도 경험적 측면이에요. 뭐 그냥 이거는 나 너무 복잡해. 아우 저런 거 따지기 너무 복잡해. 이거 뭐 어떻게 이런 거 너 어떻게 알아봐? 나 모르겠다. 그러면 7번째, 그냥 알고 있는 회사다. 피하세요. 철수 엄마도 알고 영희 아빠도 알 것 같은 회사다. 재미없어요. 웬만하면. 한진해운, 현대페인트 재미없어요. 웬만하면 망합니다. 웬만하면 이것과 연관돼 있어요. 채권단, 은행 가득해요. 그거 피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너무 너무 복잡해. 이거 생각 못 하겠어. 그냥 저렇게만 하면 돼요. 회사 이름 유명한 거, 포스코 플랜텍, 포스코 뭐뭐뭐, 대기업 뒤에 뭐뭐뭐, 현대 페인트, 한진 해운, 이런 것들 피하시면 됩니다. 아예 주식을 하는 사람조차도 처음 듣는 회사가 더 유리해요. JT에크놀로지 지금 네이버 실검 1위 오늘 갔지만 평소에 알던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분 싸움. 당연히 지분 싸움이 있는 회사면 적립매매 때 엄청나게 싼 가격에서 쓸어 담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비쌀 때가 아니라 쌀 때 기회잖아요. 여기서 지분 확보 다 해가지고 3달 이내에 장외로 가서 주주총회 열고 거기서 의결권 확보해서 뭔가 회사가 살아날 수 있어. 지분 싸움 하려고 난리를 치겠죠. 싼 가격에 사들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외부 오프라인 강연을 할 때는 제가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에 있는 어떤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모든 이 과정을 거쳐서 콕 집어냈던 게 프리젠입니다. 2년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평산차업 KDR 다음에 프리젠 다음에 제이테크놀로지였다고요. 근데 프리젠을 선별했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홈페이지를 가봐야죠. 내가 프리젠을 하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가서 뭘 하는 회사인지 보면 됩니다. 이 프리젠이라는 회사는 이 조건 중에 정말 많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8가지 조건 중에서 정말 많은 항목들이 해당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개별 점수를 합산해서 이건 해야 되겠네 싶은 겁니다. 이거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 일단은 거래 정지 기간 자체가 5년이었어요. 아까 전에 거래 정지가 길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제이테크놀로지 2년이었네요. 이 5년이에요. 5년 동안 주주들은 잊고 살아 까마득하게 잊고 살겠네요. 5년 동안 뭘 했을까요? 소송을 했어요. 어떤 소송을 했을까요? 안 됩니다. 상패 방어. 회사에서 상패 방어. 상패시키지 마세요.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측에 방어가 있었네요. 회사 멀쩡하게 돌아갔습니다. 회사 계속 경영 되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조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말할 것도 없고 막 박살이 나 있었을 때고, 주주 구성 아주 양호했습니다. 제가 지금 주주 구성까지는 지금 여기 안 올려놨는데 뭐 한진해운처럼 무슨 채권단 은행 이런 거 없었습니다. 간결했어요. 그 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일 가능성이 높겠죠. 남들 모르는 회사, 그렇죠? 유명한 회사 아니고 이름 많이 들어보는 거 아니고 시가총액이 49억으로 거래 정지가 돼 있었어요. 지금 100억만 돼도 엄청나게 낮은 시총이라고 하는데 거래 정지 기간에 49억이에요. 말 다 했죠. 적립매매 때 무조건 붙어야죠. 보통은 지금 제이테크놀로지도 600억인가 그때부터 거래 정지 기간이었는데 그 거래 정지 기간 동안 49억이었다고요. 붙어야지. 그쵸? 그 다음에 루머도 돌았습니다. 찌라시. 어떤 찌라시? M&A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5년 동안 거래 정지돼 있는 기간 동안 이런 조건들이 다 부합했기 때문에 프리젠을 선택해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300%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프리젠의 수익률 보여드렸죠. 자, 첫 타임 1,300원 엄청나게 폭등해서 시작했어요. 40%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메리트 있게 여겼기 때문에 시초가 2,000원 찍고 샀습니다. 1,300원, 1,800원, 1,780원이 매수가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작업 한번 할 테니까 있어 본 거고, 시간대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왔다 갔다 올라간 거. 다음날 아침 9시 반 기준으로, 즉 두 번째 타임에 8,210원 최고가를 찍고 떨어진 겁니다. 그게 여기가 330%대 타점이었던 거고요. 분할로 저기서 최종 매도를 하고 나왔고, 혹 놓치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확률을 높였다면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다면 매수를 할 수 있고,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혹시나 잘못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를 베팅을 해볼 수 있는, 내가 이거 없어져도 좋다라는 정도의 돈으로 해야 됩니다. 로또를 살 때, 도박을 할 때도 당첨 안 되면 난리잖아요. 달라고 안 하잖아요. 돈 돌려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도박이 아니지만 도박적인 요소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을 높이고
도박적인 요소로 준비를 하는 거죠. 난 날릴 수도 있다. 그래야 더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리스크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끌어들이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느꼈어요. 이거를 단체로 이끌어들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왜냐하면 수많은 분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30분 뒤에 확인할 수 있는 분과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분과 3시간 뒤에 확인할 수 있는 분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일단 많은 분들을 같이 이끌어들이기 어렵다는 판단했습니다. 즉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같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오늘 특강을 연 거예요. 차트 보시면 둘째 날에 급등했다 내려가는 결국 휴지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끝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요소고 이런 것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패턴이.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리매매의 종말은 마지막 날 시간외에서 최저가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렇게 몇백 원을 보였던 것들도 이렇게 1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 낫고요. 이걸 토대로 장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 장외 매매 특강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수익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작년에는 이건 제가 하실 분 이끌어 드렸는데 작년에 신택이라는 종목이 2-3개월 만에 170% 170% 아니다. 170원이야. 54원에서 170원이면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요. 200 몇십 퍼센트가 됐겠다. 하여튼 200% 이상 장외에서 수익 실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드물어요. 사실 황금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진 않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적극적인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해보실 분들은 그냥 난 이 돈 그냥 없는 셈 칠래 하고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올해는 이 제이테크놀로지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붙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있고 황금성이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황금성이 박살이 나요.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아요. 스틸 플라워도 2배 정도 나왔고요. 용인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렇게 정리 매매 강연 그리고 장외 매매까지 이어지는 거 제가 토탈적으로 다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달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도 그걸 다 수렴해가지고 1대1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공통 교육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매매를 강의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또 특강을 잡아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우리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흘렀네요. 벌써 1시간 정도 한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정리매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 강연이 끝났다고 해서 방송을 마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주식 관련 오늘 이제 내일의 종목도 찾아야 되고 항상 이제 다음 날 이제 종목을 보고 점검을 하고 오늘의 이제 제가 미처 찾지 못한 뉴스들도 또 봐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매일 밤에 해요. 매일 밤에 하는데 이제는 방송을 좀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야간 방송을 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